나는 한지혜, 60해를 살아온 나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내 삶이 참 고요하다고 말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내게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전구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나의 전부였고 나의 삶의 이유였다. 정구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나는 매일같이 아들의 성공을 기도하며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와 사진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아침 낡은 우편함에 익숙한 글씨체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정우의 것은 아니었다. 나의 오랜 친구인 민서의 편지였다. 민서는 전구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친구이자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었다. 정우의 안부를 묻는 편지려니 생각하며 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편지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어. 손이 떨렸다. 거짓말? 대체 무슨 거짓말을 말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네 아들 정우는 사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꾸며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었다. 정우는 죽었다고? 내 아들이? 5년 전에? 나는 5년 동안 전구가 보낸 편지를 읽고 정우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편지에는 민서가 꾸며낸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전구가 유학을 떠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정우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사진을 보내며 내가 쓴 편지를 대신 태워버렸다는 것. 그리고 정우의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 사고 후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까지.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아들의 편지 속 활기찬 문장들. 하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던 목소리. 전화 통화가 항상 짧았던 이유. 그리고 매년 생일이면 도착하던 정성스러운 선물들. 모든 것이 민서의 흔적이었다. 내가 아들의 안녕을 믿고 살았던 5년의 세월은 모두 민서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거대한 배신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의 삶의 의미였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지난 5년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의 모든 기억, 나의 모든 희망, 나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나의 지난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널 배신한 죄책감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 내 목까지.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민서마저 나를 떠난 것이다. 정우의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 나를 덮쳤다. 나는 홀로 남았다. 사랑하는 아들도 유일한 친구도 모두 잃었다. 삶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의 60해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춤추는 허수아비의 일생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저 텅 빈 공간에 앉아 내 손에 남은 편지 조각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의 편지를 손에 든 채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해가 뜨고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까지 나의 전부였던 아들 정우의 존재가 단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멍한 눈으로 벽에 걸린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얼굴.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채 활짝 웃던 모습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매일 아침 정우야, 오늘도 잘 지내렴 이라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정우의 웃음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내가 없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상자를 향했다. 낡은 상자 속에는 전구가 미국에서 보내왔다는 편지들과 선물들이 가득했다. 민서의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나의 보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낯익은 정우의 글씨체. 하지만 이제 그 글씨체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편지에는 전구가 미국에서 겪는 일들,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그리운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들이 잘 지내는 것에 안도하며 행복해 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서가 정우의 삶을 대신 살며 내게 편지를 썼을 것을 생각하니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편지뿐만이 아니었다. 상자 속에는 정구가 보냈다는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바닷가 모래까지 들어 있었다. 정우는 편지에 엄마, 이 모래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직접 주운 거예요. 언젠가 같이 와서 봐요. 라고 썼었다. 나는 그 모래를 보며 언젠가 정구와 함께 미국 바닷가를 거닐 날을 꿈꿨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민서의 손을 거쳐왔을 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 모래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나의 소중한 추억들이 한순간에 더러워진 느낌이었다. 민서의 편지에는 전구가 다니던 학교의 이름, 살던 도시의 이름,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홀린 듯 인터넷을 켰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 없었다. 200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인 유학생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클릭하자 정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흑백으로 처리된 사진 아래에는 이정우 아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었다. 기사에는 정우의 사고 소식과 함께 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소식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서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민서는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다. 아니,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나는 널 배신한 죄책감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민서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절교 선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민서의 죽음마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끼다. 죽은 친구.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살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정우의 방으로 향했다. 정구가 쓰던 침대, 책상, 옷가지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정구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의 아들 정우.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정우. 나는 그의 죽음을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짜 편지를 읽으며 웃고 울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민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전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의 죽음이 내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정우를 떠나보내고 나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민서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나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어쩌면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모르는 진실을 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민서의 편지에 적힌 주소는 내가 살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도시의 낡은 아파트였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전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흔적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절망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결국 나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지난 60년 동안 나의 삶의 전부였던 공간. 이제는 정우의 부재와 민서의 배신이 가득한 견딜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도착한 민서의 아파트는 예상했던 대로 낡고 초라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에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는 스산한 기운을 풍겼다. 나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민서의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문을 열면 지난 5년간의 거짓말이 현실로 덮쳐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나를 맞았다. 그녀는 민서가 살던 집에 새로운 세입자라고 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혹시 민서 씨가 남기고 간 물건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 이전에 살던 분이요? 오래된 짐은 제가 다 버렸는데 아,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라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민서의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아파트를 나왔다. 낡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민서의 서툰 글씨로 지혜야, 미안해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구가 사고를 당한 날부터 내가 진실을 알게 된 날까지의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민서의 수첩에는 정우의 마지막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학을 떠난 전구가 사실은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쉼없이 일하며 학비를 모으려 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민서는 정우의 죽음을 내게 알릴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나에게는 전구가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그 희망을 꺾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민서는 전구가 남긴 마지막 유품들, 그리고 정우의 삶을 대신 살아가며 내게 거짓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민서의 거짓말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나는 민서의 죽음이 나의 탓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조금만 더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민서에게 조금만 더 기댔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우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지. 내가 책임지고 키우려 했지만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 부디 지혜 네가 그 아이를 찾아주렴.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다. 정우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내게 소녀가 있었다고? 나는 5년 동안 아들의 죽음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녀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다. 민서의 수첩에는 정우의 여자친구 이름과 그녀가 일하던 카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민지라고 했다. 민서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 부탁을 내게 남긴 것이다. 나는 수첩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구가 죽기 전까지 그에게는 여자친구와 아이가 있었다. 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내 가슴은 정우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함께 소녀를 만나야 한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복잡하게 요동쳤다. 나는 민서의 수첩에 적힌 카페의 주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정우의 흔적을 찾기 위한 나의 발걸음은 이제 소녀를 찾기 위한 여정으로 바뀌었다. 민서의 수첩은 내게 절망적인 진실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남겨주었다. 나의 소녀, 정우의 마지막 흔적. 나는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민서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내가 정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민서의 수첩에 적힌 카페 주소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었다. 낡은 간판에는 소연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전구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의 손녀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다. 작은 공간은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벽에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기 넘치는 공간이었다. 카운터에는 한 여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단정한 단발머리에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바쁜 손길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그녀의 가는 어깨와 부드러운 손짓은 정우와 닮아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커피를 건넸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에게 향했다. 아이는 7살쯤 되었을까.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정우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크고 동그란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표정까지. 나는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커피를 다 내린 후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지야, 배고프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아이는 내 엄마라며 환하게 웃었다. 민지. 민서의 수첩에 적힌 이름과 똑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 아이는 정우의 딸, 나의 손녀였다. 그리고 저 여자는 정구가 사랑했던 사람, 나의 며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소연 씨는 민지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 민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네. 오늘은 어떤 그림 그렸어? 민지는 그림을 보여주며 제잘거렸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젊은 엄마.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구가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왔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우의 엄마예요. 왜 내게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녀의 힘겨운 삶을 보면서 나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 또한 정우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소연의 정원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소연 씨는 나를 낯선 손님으로 여겼다. 나는 그녀에게 이곳 커피가 참 맛있네요. 라고 말을 건넸다. 소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연 씨와 민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다. 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아가, 그림 참 잘 그린다 라고 칭찬했다. 민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소연 씨가 다가와 민지야,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라고 말했다. 할머니라는 단어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민지는 맑은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5년 전 잃어버린 나의 아들 정우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민지의 목소리는 정우의 목소리와 똑같았고 민지의 눈은 정우의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갔다. 민지에게는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연 씨에게는 낯선 도시의 길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소연 씨는 내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우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소연 씨가 들려주는 민지의 이야기,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 소연 씨에게 내가 말을 건넸다. 소연 씨,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소연 씨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위로도 아니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줄 누군가였다. 나는 소연 씨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아니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혹시 민지 돌보는 일이 힘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일주일 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지 돌봐줄 곳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그럼요 라고 외쳤다. 내게도 기회가 온 것이다. 민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소연 씨에게 내가 그녀의 삶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 나는 민서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부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정우의 흔적을 찾고 그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녀들에게 나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다. 나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녀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가고 싶었다. 소연 씨가 나에게 민지를 맡긴 그 주, 나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정우를 쏙 빼닮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민서의 편지를 받고 무너졌던 나의 삶이 이 작은 아이의 존재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다. 나는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내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렸고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정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지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아빠도 할머니랑 같이 연 날렸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럼 아빠는 연을 정말 높이 날렸단다 라고 답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민지는 내가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자 아빠가 나랑 똑같이 생겼다 라며 좋아했다. 나는 민지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정구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꺼내볼 수 있었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텅 비어있던 나의 집은 민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내 마음은 민지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 나는 민지에게 직접 만든 만두를 빚어주었고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지는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우리 엄마는 만두 못 만드는데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파왔다. 소현 씨가 홀로 민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까. 그녀는 어린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이 되자 나는 민지를 데리고 공원 산책에 나섰다. 민지는 내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우의 친구였던 민수.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정우의 유학 소식을 민서와 함께 나에게 알려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민수가 정우의 죽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수는 나를 보며 지혜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당황하며 민지랑 산책 나왔단다 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민지를 보며 민지는 누구예요? 아주머니 손녀 라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응, 내 손녀란다. 정우의 딸이야. 민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정구가 이런 예쁜 딸이 있었군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민수에게 정우의 죽음과 민서의 편지, 그리고 내가 소현 씨와 민지를 찾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정구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서랑 저 모두 아주머니를 속였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민수의 고백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에게 희망을 주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자신이 정우와 민서의 친구였고 정구가 죽기 전까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정우는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소현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나 정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소현 씨는 홀로 민지를 낳아 키웠다고 했다. 민수와 민서는 정우의 죽음을 내게 알릴 용기가 없었고 대신 정우의 유학을 가장하며 나를 속였던 것이다. 민서는 전구가 남긴 유학 비용을 소현 씨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소현 씨가 거부했다고 했다. 나는 민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전구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소현 씨와
딸 민지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민수에게 왜 모두 나를 속였니? 라고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라고 말했다. 나는 민수를 용서할 순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민수가 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 정말 정우를 많이 닮았네요.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민수에게 말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아다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이제는 진실만을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소연 씨의 연락처를 내게 주며 소연 씨는 아직 아주머니의 정체를 모르세요. 하지만 그녀는 정우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부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수와의 만남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나는 민서와 민수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소연 씨에게 나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생겼다. 더 이상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나의 아들 전구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딸. 이제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할 때였다. 민지를 소연 씨에게 돌려주던 날, 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함께 웃으며 만들었던 만두, 그리고 정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던 나의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나의 삶을 다시 채워주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노인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다. 소연 씨는 내게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해 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직 내가 정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긴 그 단어는 내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날 밤 소연 씨에게 나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숨어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큰 죄를 짓는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연의 정원을 찾았다. 민지는 유치원에 가고 없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나는 소연 씨에게 소연 씨,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고 나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망설였다. 소연 씨, 제가 소연 씨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 씨는 나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소연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 손녀라는 걸. 소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민서의 편지, 정우의 죽음, 그리고 내가 그녀와 민지를 찾아오게 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서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 정구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딸 민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소연 씨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소연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전구가 죽기 전에 제가 소연 씨와 민지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소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정우 씨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실 텐데 저까지 가서 할머니를 더 아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민지에게는 아빠가 없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 씨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더 큰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홀로 정우의 죽음과 민지의 존재를 감당하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다. 나의 아들 전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소연 씨,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저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함께 정우를 위해 그리고 민지를 위해 다시 시작해요. 소연 씨는 나의 말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희미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 씨의 손을 잡았다. 그럼요. 이제 소연 씨는 저의 딸이고 민지는 저의 손녀인걸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있었던 두 여자가 이제야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소연 씨의 집으로 향했다. 민지가 돌아오기 전 우리는 함께 정우의 사진을 꺼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연 씨는 전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들려주었다. 나는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몰랐던 아들의 마지막 삶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민지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소연 씨는 민지에게 나를 할머니라고 다시 한번 소개했다. 민지야,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란다. 민지는 나의 손을 잡고 우와, 그럼 할머니가 내 진짜 할머니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민지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민지야. 할머니가 이제 너의 진짜 할머니란다. 그날 밤 나는 소연 씨와 민지와 함께 잠이 들었다. 텅 비어있던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차갑게 식어있던 나의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노인이 아니었다. 내게는 이제 사랑하는 딸과 손녀가 있었다. 나의 아들 정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소현 씨와 민지를 통해 나의 삶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날 밤 5년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소현 씨와 민지가 나의 가족이 된 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텅 비었던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소연 씨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민지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소연 씨와 함께 장을 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의 식탁은 늘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내가 해준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칭찬했고 소연 씨는 나의 고단했던 지난 날을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서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의 마지막 흔적인 수첩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서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전구가 죽기 전까지 겪었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민서가 홀로 감당했던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수첩을 읽으며 민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에,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기에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민서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다. 부디 지혜 네가 그 아이를 찾아주렴. 민서의 부탁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민서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나는 소연 씨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소연 씨는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민서 이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저와 민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소연 씨는 민서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민서 이모님에게 정우 씨의 유학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면 혹시라도 이모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소연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소연 씨. 민서는 소연 씨를 사랑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지의 존재가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민서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민서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다. 나는 민지에게 민서 이모는 민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모란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민지는 나의 말을 이해했는지 작은 손으로 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의 무덤은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다. 낡은 묘비에는 김민서라는 이름 3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민서에게 말을 걸었다. 민서야, 나 왔어. 네가 남긴 수첩 덕분에 소연이와 민지를 만났어. 너무 고마워. 네 덕분에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 너의 마지막 부탁, 내가 반드시 지킬게. 소연이와 민지,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지켜줄게. 그러니 너도 그곳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쉬렴. 나는 민서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정우의 죽음,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던 민서의 죽음. 두 사람의 죽음이 내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소연 씨는 민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민서 이모님, 감사했습니다. 이젠 제가 어머니와 민지, 가족들을 잘 보살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민지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모, 고맙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는 민서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석양이 지고 산자락의 어둠이 드리워질 무렵에야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다. 민서의 수첩에 담겨 있던 비밀이 모두 풀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정우와 민서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죽음이 내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나의 손을 잡고 할머니, 이제 안 슬프죠? 민서 이모가 할머니랑 엄마랑 나를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야, 할머니는 이제 슬프지 않아. 민서 이모와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 나의 60해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정우의 죽음과 민서의 배신이 내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소연 씨와 민지를 통해 아물어갔다.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소연 씨와 민지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들의 존재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민서의 무덤을 다녀온 후 나는 소연 씨와 민지와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 나의 예전 집은 처분하고 소연 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비록 나의 예전 집보다 좁았지만 그곳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민지는 나의 무릎을 침대 삼아 잠이 들었고 소현 씨는 나의 고단한 하루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소연 씨에게 소연아, 이제 힘들게 카페 일은 그만두렴. 이제는 내가 널 보살펴 줄게 라고 말했다. 소연 씨는 나의 제안에 망설이는 듯 보였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민지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면 제가 열심히 일해야죠. 나는 소연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우를 잃은 후에도 꿋꿋하게 민지를 키워낸 강인한 여자였다. 나는 그런 소연 씨가 존경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소연 씨의 카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다. 나의 예전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나는 소연 씨의 정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낡은 간판은 예쁜 송을씨로 다시 썼고 낡은 의자와 테이블은 새로운 원목 가구로 바꾸었다. 나는 카페 한쪽에 작은 베이킹 공간을 만들었고 나의 오랜 취미였던 베이킹을 다시 시작했다. 내가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소현 씨의 정원은 이제 소현과 지혜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소현 씨는 맛있는 커피를 내렸고 나는 따뜻한 쿠키를 구웠다. 민지는 학교를 다녀온 후 카페에서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손님들은 민지를 보며 어쩜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해요 라고 칭찬했다. 민지는 그런 손님들의 칭찬에 수줍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지혜야? 너 맞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정우의 유학 소식을 민서와 함께 내게 알려주던 또 한 명의 친구, 은숙이었다. 나는 은숙을 5년 만에 만난 것이다. 은숙은 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해. 민서의 편지는 내가 대신 보낸 거야. 민서는 편지를 쓰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내가 널 배신한 죄책감에 시달렸어. 은숙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서가 죽은 후 은숙이 나를 위해 민서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민서의 편지, 정우의 편지, 그리고 민서의 마지막 부탁까지. 모든 것이 은숙의 손을 거쳐 내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나는 은숙의 손을 잡고 괜찮아. 괜찮아, 은숙아. 너도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은숙은 나의 따뜻한 말에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에게 정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을 건네주었다. 낡은 손목시계와 함께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정우의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전구가 미국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소연 씨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민지를 낳은 후의 행복과 동시에 다가온 좌절의 감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정우는 소연 씨와 민지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든 삶을 내게 알릴 용기가 없었고 결국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우의 수첩에는 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먼저 떠나서.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연이와 민지. 부디 이 두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정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 나는 이미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다. 은숙은 내게 지혜야. 나도 이제 민지랑 소연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내가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을 대신 해주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은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은숙의 손을 잡고 은숙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리 함께 소연이와 민지를 키워나가자 라고 말했다. 나의 가족은 이제 더욱 커졌다. 소연과 민지, 그리고 은숙까지. 우리는 이제 정우의 부재를 함께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정우의 죽음과 민서의 배신에 대한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죽음이 내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만 했다. 나의 60해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정우의 죽음과 민서의 배신이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소연 씨와 민지를 통해 아물어갔다.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에게는 소연 씨와 민지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들의 존재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은숙이 소연의 정원을 찾아온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은숙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정우를 사랑했던 민서와 함께 나를 지켜주었던 또 한 명의 천사였다. 그녀는 소연 씨와 민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다. 은숙은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은숙을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은숙에게 은숙아,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다. 은숙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야,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야 너를 다시 만날 용기가 생겼어.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서가 죽은 후 은숙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우의 유학 비용을 대신 관리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연 씨와 민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소연 씨가 민서의 도움을 거절하자 은숙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며 그들을 지켜주었다. 나는 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서와 은숙, 두 친구는 나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정우를 사랑했기에 그런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했다. 나는 은숙에게 은숙아, 이제 너도 힘들게 일하지 마. 우리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했다. 은숙은 나의 제안에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나는 은숙을 설득했다. 이 카페는 전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그리고 너와 민서의 사랑이 깃든 곳이기도 해. 우리 함께 이 카페를 지켜나가자. 은숙은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소현의 정원은 소현, 민지, 그리고 나와 은숙. 네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소연 씨는 맛있는 커피를 내렸고 나는 따뜻한 쿠키와 빵을 구웠다. 은숙은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민지는 매일 아침 엄마, 할머니, 이모 할머니,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우리는 정우의 부재를 함께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나는 이제 정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전구가 남긴 사랑의 결실인 소연 씨와 민지를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은숙은 내게 지혜야,
우리 정구가 보고 싶지 않니? 정구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라고 말했다. 나는 은숙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보고 싶지. 하지만 나는 이제 괜찮아. 전구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슬퍼할 수만은 없지. 정구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야. 소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제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 제가 아빠 대신 할머니 지켜줄게요. 라고 외치며 나를 꽉 안았다. 나는 민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가져다준 새로운 가족. 나는 이제야 비로소 정우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죽음은 내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만 갇혀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소연 씨와 민지, 그리고 은숙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들의 존재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소연의 정원은 이제 행복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카페가 되었다. 소연 씨가 내리는 커피와 내가 구운 쿠키, 그리고 은숙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민지는 어느덧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매일 아침 할머니, 엄마, 이모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학교를 향해 뛰어가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매일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진 느낌이었다. 텅 비어있던 마음은 사랑으로, 외로웠던 하루하루는 감사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서와 은숙이 나에게 준 선물, 그리고 정구가 남긴 마지막 흔적.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혼자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는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6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전구가 유학을 떠난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그의 편지를 기다리며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던 나.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때 소연 씨가 나의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나는 소연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아, 정구가 남긴 편지에 엄마,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는 말이 있었단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정우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 그래서 너를 통해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소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니, 저도 정우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민지를 낳았고 민지를 보며 정우 씨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는 정우 씨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소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민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민지는 나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 속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런 민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정우의 죽음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정우의 죽음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 민서와 은숙이라는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소현 씨와 민지라는 새로운 가족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소연 씨와 민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전구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웃을 수 있도록 민서와 은숙이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창가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정우와 민서, 그리고 은숙.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의 환한 웃음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지혜야, 이제는 행복해도 돼. 우리가 널 지켜줄게.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응, 나 이제 행복할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는 소연 씨와 민지, 그리고 은숙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의 60해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정우의 죽음과 민서의 배신이 내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소연 씨와 민지를 통해 아물어갔다.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소연 씨와 민지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들의 존재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